처음에는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한민수는 서울에서의 모든 빛이 꺼진 뒤였다. 투자한 사업이 연이은 실패로 무너졌고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 은행 잔고의 숫자들, 계약서 위의 붉은 도장들, 계약 파기 통보들이 머릿속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캐나다 밴쿠버. 누구도 자신을 찾지 못할 바다와 산이 있는 곳.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공항에서 내린 민수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와 얇은 노트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웃던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낯설었다. 그는 호텔 대신 한적한 호스텔을 골라 들어갔다. 짐을 풀자마자 노트에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러나 펜이 그 끝을 완성하기 전에 그는 뜻밖의 감정에 사로잡혀 펜을 놓았다. 정말로 이게 끝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붙들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떠올라서 민수는 그 질문을 지우려 도심으로 나섰다. 밴쿠버의 가을은 한국보다 한 발 늦게 찾아왔다. 길가의 단풍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공기는 쌀쌀했지만 맑았다. 그는 무작정 걷다가 오래된 서점 겸 카페 앞에서 멈췄다. 창문으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책 냄새에 이끌려 무심코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소란 대신 낡은 나무 테이블의 삐걱거림과 종종 울리는 커피 머신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여자는 붉은 머리칼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바로 소피아 라이트였다. 라이트라는 성이 눈에 띄었지만 민수는 그 순간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소피아는 이 도시의 대기업 회장 가문의 상속녀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민수의 귀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그녀를 단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바리스타로 기억했다.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손끝에 남은 글씨가 떨렸다. 그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컵을 내밀었다. 따뜻하게 드셔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직접적인 관심을 마주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는 그냥 미소 지었다. 소피아는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했고 눈에는 세상을 관찰하는 섬세한 빛이 비쳤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아니요. 우연히 들어왔어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그의 잠긴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그날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막아선 듯 세상의 한 조각이 그에게 미소를 건넸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카페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소피아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고향, 좋아하는 책, 어릴 적 꿈 같은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소피아는 민수에게 대기업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말했다. 회사 일이 항상 재미있진 않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여기 책들과 커피가 가장 큰 위로죠. 민수는 그녀의 말에서 의외의 평범함을 보았다. 큰 재산과 권력의 그림자를 떠올렸던 그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졌다. 소피아는 회사의 정점 뒤에 놓인 고독과 부담을 누군가가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완전한 해답은 없었지만 소피아는 작은 친절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했다. 어느 일요일 소피아는 민수를 초대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었다. 그곳은 이민자들을 위한 작은 비영리 공간으로 소피아는 회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민수는 망설였다. 자신의 실패를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마음의 무게를 덜고 싶었다. 그래서 따라갔다. 사람들이 모인 방은 활기로 가득했다. 어느 한쪽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이민자들이 웃으며 문장을 따라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색연필로 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 민수는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다.
누군가의 작은 진전 앞에서 박수치는 일, 누구에게 작은 응원을 건네는 일, 그것들은 금전적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그날 민수는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울컥했다. 아이는 커다란 집을 그렸는데 집 옆에는 가족의 얼굴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릴 적 그는 기술자로서 무언가를 만들며 즐거워했었다. 실패에 찌들기 전에 그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내 다른 글을 남겼다. 죽음을 준비하던 문장 대신 작게나마 새로 시작할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었다. 제품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들자. 그가 적었다. 지역 사회 중심, 손쉬운 재사용, 환경과 연결되는 모델. 글은 흐트러졌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실체화되지 않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가능성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민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고 민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소피아가 제안했다. 민수 씨, 당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재단에서 시제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실험해보자는 것뿐이에요. 민수는 놀랐지만 동시에 격려를 느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제가 한국에서 실패했어요. 누구든 믿는 게 두렵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단지 또 다른 장의 시작일 뿐이죠. 저는 당신의 시작을 보고 싶어요.